네. 그러면 바로 어 부 순서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V 알렉스넷이랑 VGG를 준비한 조부터 하고 그다음에 인셉션이랑 exception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레지넷이랑 레지넥스트 조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알렉스넷 VGG 조 준비해 주세요. 네,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스넷 VDG16 그리고 모바일넷에 대해서 발표를 할 3조의 안수빈이라고 합니다. 발표 순서는 이렇게 알렉스넷 VGG16, 모바일넷 그리고 Q&A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희가 이전에 사다리 타기를 진행을 했을 때 저희 조한테 배정이 된 주제가 이제 알렉스넷이랑 VGG16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조금 공부를 해본 결과 1주 차에 배웠던 CNN 아키텍처하고 그렇게 크게 많이 추가적으로 공부를 할 것이 없다는 것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모바일넷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소개해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알렉스넷입니다. 알렉스넷이 2012년도에 발표가 된 모델인데요. 여기 보시면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5개, 그리고 덴스 레이어가 3개, 그래서 총 8층으로 이루어진 구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풋 사이즈가 32 곱하기 32였던 예전의 르넷과 달리 227 곱하기 227 사이즈의 인풋 이미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으로 보이는 구조가 이렇게 보시면 GPU 2대를 병렬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스넷의 특징을 이렇게 총 5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병렬 연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렬 연산을 하기 위한 했던 이유가 시간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메모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GPU 2대를 병렬 사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탑5 에러는 1.2%, 탑1 에러는 1.7%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GPU 1번에서는 주로 컬러와는 상관없는 그런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커널의 학습이 이용이 되고, 그리고 2번 GPU에 대해서는 1번에서 학습하지 못했었던 컬러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그런 학습 과정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번에 있는 렐루 활성화 함수부터 5번까지의 드롭아웃과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그 컴퓨터 비전 아키텍처에서 주로 많이 등장하게 되는 그런 기법들이어서 뒤에서 이렇게 조금씩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렐루 활성화 함수를 이용했다는 점인데요. 렐루 함수는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 함수의 가장 큰 문제점은 0보다 작은 값들에 대해서 완전히 뉴런들을 죽여버리는 이 데드 뉴런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인데, 이런 점을 제외하고 이전에 사용되었던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나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를 이용할 때보다 약 6배 이상 에폭을 돌렸을 때 6배 이상 그 수렴하는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활성화 함수를 이용했을 때 발생했던 그레디언트 베니싱 프로블럼 역시 상당 부분 해결이 되었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알렉스넷의 특징은 로컬 리스폰스 노멀리제이션이라는 건데요. 신경 생리학적 용어 중에 레터럴 인히비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강하게 활성화된 어떤 반응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지만 그 주변에 상대적으로 약하게 활성화된 반응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 반응에 대한 촉진을 억제시켜 버리는 그런 용어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델링을 통해서 구현을 한 게 이 로컬 리스폰스 노멀리제이션인데, 이를 통해서 주변에 비해서 비교적 강하게 활성화된 뉴런의 반응은 더욱 돋보이게 하지만 어떤 뉴런이 강하게 활성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 애들이 다 같이 강하게 활성화가 되었다면 오히려 전체적인 활성값을 낮추는 효과를 구현을 해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뭐 과적합을 방지를 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거의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다음은 오버래핑 풀링인데요. 저희가 1주차에 배웠던 트래디셔널 풀링의 경우에는 이렇게 풀링 윈도우의 크기와 스트라이드의 크기가 동일해서 이렇게 색깔이 겹치지 않는 상태로 풀링이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렉스넷에서는 오버래핑 풀링이라고 해서 풀링 윈도우의 크기가 스트라이드의 크기보다 크게 설정이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겹쳐진 채로 풀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탑 1 에러는 0.4%, 탑 5 에러는 0.3%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알렉스넷의 마지막 특징으로는 드롭아웃과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인데요. 이 드롭아웃과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자체가 컴퓨터 비전 아키텍처에서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롭아웃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지정해준 어떤 비율에 의해서 그 랜덤하게 뉴런을 그 비율만큼 선택을 해서 완전히 억제를 시켜버리는, 그래서 이제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기법 중 하나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데이터를 회전시키거나 크롭을 하거나 아니면 뭐 좌우 반전을 시키거나 하는 등 해서 데이터를 증식시킴으로써 트레인 데이터의 양을 늘리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아키텍처는 VGG16입니다. VGG는 비주얼 지오메트리 그룹의 약자로 옥스퍼드 대학에서 개발되었고 2014년 이미지넷 챌린지에서 구글넷에 밀려서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한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구의 핵심은 네트워크의 깊이가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볼루셔널 필터의 사이즈를 가장 작은 사이즈인 3 곱하기 3 사이즈로 모든 컨볼루셔널 레이어에서 고정을 했다고 하고, 실험 결과를 통해서 네트워크 깊이가 깊어질수록 분류 정확도는 훨씬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VGG 종류에는 16과 19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16의 경우는 총 16층이어서 16인 거고, 단순하게 이제 19인 경우는 총 19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VGG19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는 VGG16 아키텍처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 총 16층 중에서 컨볼루셔널 레이어는 13층,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그러니까 덴스 레이어는 3층, 그래서 총 16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모든 컨볼루셔널 레이어에서는 3 곱하기 3 사이즈의 필터를 사용했고, 스트라이드와 패딩은 1로 고정했고, 그리고 스트라이드를 2로 해서 2 곱하기 2 사이즈의 윈도우를 가진 맥스 풀링 레이어를 적용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블록 처리가 된 부분이 맥스 풀링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알렉스넷과 마찬가지로 활성화 함수로는 렐루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VGG의 특징을 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 앞서 한번 언급을 했다시피 모든 컨볼루셔널 레이어에서 3 곱하기 3 필터를 고정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를 통해서 5 곱하기 5 사이즈나 7 곱하기 7 사이즈와 같은 상대적으로 큰 커널을 한 번 사용하는 것보다 3 곱하기 3 사이즈를 3 곱하기 3 사이즈 필터를 여러 번 사용하는 게 파라미터 수를 굉장히 비약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층이 아마 더 늘어나겠죠? 큰 커널을 이용할 때보다. 그래서 이렇게 층을 여러 개 쌓음으로써 비선형성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1 곱하기 1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사용을 해서 의사결정 함수에 넌 리니어리티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또한 컨볼루셔널 레이어 수와는 관계없이 항상 앞서 말씀드렸던 풀링 레이어를 5장으로 고정을 했다는 점, 그리고 알렉스넷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이 VGG의 특징입니다. 결론적으로 VGG는 구글넷에 비해서 굉장히, 아마 뒤에서 이제 구글넷을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한 구조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 1%도 차이나지 않는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신경망 깊이가 깊을수록 효과가 좋다라는 그런 유효성을 증명을 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4개의 네비다 GPU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하나를 학습시키는데도 2~3주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비효율성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본 모바일넷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모바일넷은 사물 인터넷이나 5G 같은 저전력 통신망과 딥러닝이 발달하면서 일상적인 곳, 다양한 곳에서 딥러닝을 활용하는 시도의 일환으로 이 모바일넷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넷은 고성능이 아닌 환경, 즉 컴퓨터 성능이 제한되거나 배터리 퍼포먼스가 중요한 상황에서 딥러닝 모델을 좀 더 잘 구현하기 위해서 설계가 되었고, 결국 딥러닝 모델의 경량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경량화하기 위해서
이 빨간색으로 줄이 쳐진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이라는 핵심적인 기법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기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키텍처를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총 19개 층으로 되어 있고, 스트라이드가 보시면 S1, S2 이렇게 반복적으로 1 또는 2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VGG와 마찬가지로 3 곱하기 3 사이즈의 커널을 사용을 했고요. 동일한 구조가 여러 번씩 반복되는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인풋 사이즈가 이렇게 112가 3번, 56이 4번, 28이 4번 이런 식으로 동일한 구조가 여러 번씩 반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31, 31, 31 이렇게 컨볼루셔널 블럭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활성함수는 역시 렐루, 그리고 배치 노멀리제이션이라는 정규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넷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앞서 이제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을 언급을 했었는데, 일단 이 개념을 알기 전에 기존 CNN의 구조를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 이렇게 인풋 이미지가 있으면 요 사이즈도 줄이면서 이 커널에 의해서 개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사이즈와 개수를 동시에 한 단계에서 줄이는 기존 CNN의 구조를 depthwise convolution과 포인트와이즈 컨볼루션 이렇게 2단계로 나누어서 스탠더드 컨볼루션을 세퍼레이트 한 게 이제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depthwise convolution은 채널의 개수는 이렇게 3개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반면 사이즈만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depth를 1로 설정을 해주고 wide와 height만 지정을 해줌으로써 입력 이미지의 각 채널마다 독립적으로 컨볼루션을 진행하기 때문에 개수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포인트와이즈 컨볼루션의 경우는 여기서 depth를 1로 지정한 것과 반대로 wide와 height를 1로 지정해주고 depth만 따로 지정을 해줌으로써 개수는 하나로 줄이면서 사이즈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래서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진행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separable 컨볼루션을 함으로써 좋은 점은 단연 연산량이 감소된다는 점인데, 이렇게 복잡한 수식 계산을 통해서 약 8배에서 9배 정도 더 효율적인 연산량 감소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연산량 대비 어큐러시가 모바일넷 이 초록색 점이 좀 월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출처는 다음과 같고요.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모바일넷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따로 이유는 없고, 저희가 이제 최근에 나온 모델 중에 어떤 거를 소개해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찾아본 게 모바일넷이랑 에피션트넷이었는데, 모바일넷이 조금 더 경량화되었다라는 점에서 효과가 의의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모바일넷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올라오나요? 혹시 질문도 없으실까요, 다른 분들? 네, 모바일넷까지 추가적으로 발표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개념도 다루나요? 노멀라이제이션 자체가 가끔씩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 엄청나게 간단한 작업이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 노멀라이제이션은 한 하이트랑 위스가 고정을 시키고 나서, 그럼 그 한 컨볼루셔널 레이어에다가 하이트랑 위스를 뭐 mn으로 고정을 시켰다고 합시다. 그럼 그 채널에 해당하는 값들이 엄청 많아지겠죠. 그럼 채널 개수들만큼은 개수들이 있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규화를 해주는 그냥 그런 과정이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많이 쓰는데 요즘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 비전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겠지만, 사실 특별한 엄청난 이유는 없고, 해봐도 뭐 크게 상관이 없기, 성능이 엄청 좋아진다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점차적으로 사라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바일 넷도 추가적으로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또 절묘하게도 인셉션이랑 레지넷이랑 또 겹치지 않는 그러한 기법이라 가지고 저도 잘 몰랐었는데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뭐지 모바일넷은 특히 여기에서 몇 분도 아시고, 그리고 지연님께서 특별히 좀 더 잘 아시겠지만 저번 학기 때 뭐지 페이스 마스크 디텍션 거기에서 사용했던 네트워크죠. 네, 맞죠, 지연님? 네. 그래 가지고 자, 지금 그러면 바로 어 인셉션이랑 엑셉션 팀이 바로 발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발표 시작하면 되나요? 네네, 시작해 주시면 돼요. 네. 잠시만요. 지금 화면 공유하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죄송합니다. 혹시 화면 공유가 지금 되고 있나요? 네,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CV1조는 구글넷이라고 불리는 인셉션 V1과 이제 엑스셉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3명이서 각각 번갈아 나눠가면서 소개를 할 예정이고, 저는 이제 가장 먼저 구글넷에 해당하는 인셉션 V1과 이제 뒤에 분이 V2부터 엑스셉션까지 이렇게 연달아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다면 중간에 편하게 질문해 주셔도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인셉션 구글넷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이제 구글넷의 먼저 등장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점점 더 깊고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이제 더 딥 CNN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레이어 수를 이제 사람들이 계속 전 모델에 비해서 늘어나게 됐는데, 이제 레이어 수를 계속 늘리면 늘릴수록 좋은 학습을 할 것 같긴 하지만 이에 따라 연산 속도도 많이 걸리고 과대적합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깊은 딥 CNN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게 구글넷 전까지 이제 모델들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들을 구조적으로 해결한 것이 이제 구글넷인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보여드릴 게 앞에 전에 모델에서는 이제 파라미터 개수가 1억인데 구글넷의 경우에는 12분의 1로 줄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앞으로 설명해 드릴 게 더 깊은 모델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라미터 수가 12분의 1로 줄었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이제 그리고 이 파라미터 작은 개수의 핵심은 인셉션 구조인데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인셉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1by1 합성곡, 그러니까 1by1 이제 컨볼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거는 이제 NIN이라는 논문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이제 1by1 합성곱은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채널의 개수를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있고 파라미터의 개수를 확 줄여줘서 이제 더 깊은 깊은 레이어를 쌓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 구글넷에서 이거를 도입을 해서 그 뒤로도 이제 많은 모델에서 이 1by1 합성곱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래 저희가 3by3 이런 식으로 필터를 보통은 적용했었는데 이때의 계산 비용이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1by1 합성곱을 사용했을 때는 파라미터의 개수가 확실히 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1by1 합성곱이 파라미터의 개수를 줄여주기 때문에 이제 깊은 모델을 쌓을 수 있게 되었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 합성곱이 구글넷을 실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이제 키포인트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선현적인 피처 익스트랙션이 가능한 이유도 다양한 이 파라미터의 개수를 줄여주기 때문에 그거에 반대로 더 다양한 필터와 깊은 연산망을 구현해낼 수 있기 때문에 전에는 잡아내지 못했던 피처들을 추출해낼 수도 있고 채널 개수 감소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바일 합성곱을 통해서 망의 깊이와 넓이가 증가되는 구조로 딥CNN의 구현이 가능해졌고요. 그래서 이제 인셉션 모듈을 설명해 드리자면 이 1바일 컨볼루션을 통해서 이제 개수를 줄이고 파라미터의 개수를 줄이고 파라미터의 개수를 줄였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필터를 낄 수 있어서 보다시피 1바일, 3바이선, 5바일, 5와 같은 다양한 여러 필터를 병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인셉션 모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바일 컨볼루션과 함께 여기서 파라미터의 개수를 급격하게 줄이고 다양한 필터를 사용하여서 뽑아낸 이제 바틀렉을 통해서 연산량 조절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구글넷은 이제 인셉션 V1은 총 9개의 인셉션 블록을 사용했고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인셉션 V1의 특징을 설명해 드릴 건데 첫 번째 특징으로는 이 보조 분류기가 원래 보통은 마지막에만 저희가 예측치로 소프트맥스 함수를 구현하지만 여기서 보조 분류기가 이렇게 2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저희가 전에와 달리 레이어를 더 깊게 쌓았기 때문에 베니시 그레디언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보조 분류기를 중간중간에 넣음으로써 베니싱 그레디언트의 문제를 이제 약화시키는 이 역할을 하는 특징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전에는 이제 보통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결과값을 예상했지만 구글넷에서는 먼저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그러니까 에버리지 값으로 풀링을 하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여기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가중치의 개수들도 파라미터로 잡히지만 이 경우에는 파라미터가 잡히지 않았고 이를 통해서 파라미터의 개수를 줄인과 동시에 성능이 한 3% 정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아까 앞에서 설명해드린 모델에서는 이런 식의 구조였지만 이거를 이렇게 더 펼쳐서 이 5x5를 3x3으로 펼쳐서 팩토라이징 컨볼루션을 했고 이 경우에도 또한 이렇게 했을 경우 파라미터 감소와 함께 더불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인셉션 V1 즉 구글넷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설명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점이 없으시면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발표자께 넘기겠습니다. 지금 화면 공유 잘 되고 있나요? 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드릴 거는 아까 발표하셨던 인셉션 V1 아키텍처에서 그 이후로 업그레이드된 아키텍처를 말씀드릴 겁니다. 이후의 아키텍처에서 핵심은 더 적은 연산량과 더 정확한 예측입니다. 이후 모델을 이제 인셉션 V2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VGG 모델이 좀 더 인셉션 모델에 비해 간단해서 그 14년 이미지넷 이미지 인식 대회 우승 아키텍처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VGG가 여전히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인셉션에서도 VGG의 3x3 컨볼루션 필터 사용을 참고해서 인셉션에서 이 다음 세 가지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셉션 모듈의 구조를 변경하였습니다. 여기서 5x5 필터를 3x3 필터 2개로 바꾸고 여기서 n×1 n 필터를 n×1이랑 1/n 필터로 바꾸면 연산량의 감소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해서 약 28% 그리고 33%의 연산량 감소가 있는 걸 확인해서 이걸 인셉션 모듈에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셉션 아키텍처에서는 중간중간 보조 분류기가 있는데 낮은 단계에서 사용된 보조 분류기가 그 베니싱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영향력이 거의 없는 걸 확인하고 이 모델에서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병목 현상을 방지했습니다. 이 병목 현상이 뭐냐면
왼쪽 그림과 같이 인셉션 전에 풀링이 먼저 진행될 경우 피처 맵 사이즈가 감소하면서 정보량이 줄어드는 걸 확인했고, 그리고 오른쪽 모델과 같이 풀링이 나중에 진행될 경우에는 연산량이 너무 많아서 이 그림과 같이 반반 실행해서 연산 후에 콘케이트 하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구조를 갖게 되고요. 여기까지 인셉션 V2 모델이고, 그 이후로 이제 같은 논문에서 V3 모델도 한 번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V3는 V2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V2 아키텍처를 그대로 가져가고, 첫 번째로 옵티마이저를 모멘텀 옵티마이저에서 RMS 프로 옵티마이저로 변경하고, 두 번째로 타겟 변수를 원핫 인코딩 하기보다는 다른 인코딩 방법으로 라벨 스무싱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 fully corrected 레이어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 과정을 거쳐서 성능이 향상됐고, 다음과 같이 이제 여기가 인셉션 V1 모델인데, 여기서 정확도가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인셉션 V3랑 V1을 비교하면 정확도가 확실히 향상된 게 보이고, 그리고 구조가 간단해진 장점이 있습니다. 이후에 인셉션 V4 모델도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아키텍처도 결국엔 정확도와 연산 속도를 올리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 적용하다가 더 좋은 인셉션 모듈을 선택한 것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여기 있는 구조들을 적용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갖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구조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그걸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계속 실험을 걸치다 보니까 이런 모델들이 그 전에 있던 모듈에 비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갖게 됐고, 이러한 구조는 이제 케라스로 만약 구현하면 브랜치를 나눠서 다시 콘케이트네이트 하는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학습 속도를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레슨넷의 아이디어를 참고합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V3의 residual connection을 적용한 레슨넷 V1, 그리고 V4의 residual connection을 적용한 레슨넷 V2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더 빠른 학습 속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인데, 이전 단계의 레이어 결과를 현재 레이어 결과와 함께 합쳐서 학습 속도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 학습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수렴하는 정도가 다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통해서 계속해서 V1에서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고, 이제 모델이 업그레이드 될수록 정확도도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면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발표하고 다음 발표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들리고 잘 보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인셉션에 이어서 엑셉션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앞선 발표자께서 발표하신 그 인셉션 모듈을 간략화하면 이렇게 생겼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긴 인셉션 V3 모듈에서 조금 더 뭐 이제 이런 풀링을 지우고 3x3 컨볼루션이 이게 원래는 5x5 컨볼루션을 나눈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발표자께서 이런 것도 이제 하지 않고 그냥 이 정도의 심플리파이드 된 버전으로만 보겠다고 하고 발표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더 이제 약간 간략화시키면 이런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원바이1 컨볼루션을 지난 다음에 이제 모든 아웃풋 채널에 대해서만 3x3 컨볼루션을 진행시킨 다음에 컨캣한다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10 곱하기 10 곱하기 채널 수는 3인 이미지 인풋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원바이1 컨볼루션을 지나가면 이제 채널 수는 아무래도 이 원바이1 컨볼루션은 디멘전 리덕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1로 압축을 시켰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널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을 다 했으므로 이제 이런 스페셜 콜릴레이션만 고려해주면 되는데 이제 그 콜릴레이션은 3x3 컨볼루션이 해주게 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10x10 콜릴레이션 10x10은 유지가 되고 다시 이제 여기서 1로 압축시켰던 채널 와이즈 콜릴레이션이 이제 다시 뭐 3 정도로 만들어 준다면 이런 10 곱하기 10 곱하기 3의 이미지 데이터가 나올 것입니다. 같은 형식으로 여기도 1개, 여기도 2개가 생기게 된다면 마지막에 컨캣을 이제 마지막에 채널 와이즈 컨캣을 해주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9의 이미지 데이터셋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이게 인셉션 V3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논문의 저자는 이제 그 인셉션 V3 모델에서 이렇게 지금은 3개만 분리를 시켰는데 그냥 최대한 많이 아웃풋 채널을 분리시켜서 진행시켜 보면 어떨까 하는 이제 가설에서 시작하게 된 것이 엑셉션입니다. 앞선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레귤러 컨볼루션은 우리가 보통 아는 컨볼루션인데 보통 XY 즉 스페셜 도메인과 채널 도메인을 모두 고려해주는 방식입니다. 그에 반해 아까 전초에서 발표해 주셨던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은 이제 약간 채널과 스페셜 콜릴레이션을 분리한다는 개념인데요. 인셉션은 이제 그 중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모든 아웃풋 채널을 다 분리시켜가지고 3x3 컨볼루션을 진행시켜서 컨캣한다면 이거는 이제 인셉션에서 더 나아간 익스트림한 버전이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엑셉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과 엑셉션의 차이는 무엇일까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은 3x3 컨볼루션을 먼저 진행시켜가지고 이제 스페셜 콜릴레이션을 먼저 고려해 주는데 엑셉션은 1x1 컨볼루션을 통해서 이제 디멘전 리덕션을 진행해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1x1 컨볼루션을 먼저 한다는 이 차이점은 결국 어차피 이 모듈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다고 논문의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가 좀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엑셉션은 1x1 컨볼루션을 진행시킨 다음에 이제 렐루를 넣어줘가지고 이제 이런 모듈 자체에 넌리니어티를 가지게 한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셉션 V3 모델과 엑셉션을 이제 비교한 실험적 데이터입니다. 이제 이미지 넷에 대해서 가장 좋은 애큐레시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제 탑1 애큐레시를 보시면 근데 인셉션 V3보다는 아주 약간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미지 넷 데이터셋에서는 이제 엄청난 성능의 향상을 보이지는 않았다는 거에서 V3가 워낙 이미지 넷의 학습이 잘 돼 있고 이제 파인 튜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JFT라는 3.5억 개의 1,700개 클래스를 가진 데이터셋에 관해서는 이미지 넷이 이제 V3 모듈보다 약 4%의 아주 약간 좋은 성능 향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채널 와이즈의 분리로 인한 향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넷에 대한 학습 속도는 엑셉션이 약간 느린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이것 또한 하이퍼 파라미터나 그런 거에 있어서 옵티마이제이션이 아직 덜 됐다고 이제 논문의 저자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표를 보시면 인셉션 V3 모델과 엑셉션 모두가 파라미터 수가 이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약 3.5%의 크기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뭐 거의 같다고 봐도 되는데 이제 JFT에서 큰 성능 차이를 보인 것은 이제 모델 파라미터의 효율적인 사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참조한 자료들이고요.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중지하고 넘기겠습니다. 네. 네, 아우, 정말 엄청나게 질이 높은 발표를 준비해 주셨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지넷이랑 레지넥스트 조가 발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 어떻게 하죠? 네, 되나요?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즈넷이랑 레즈넥스트 두 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레즈넷부터 살펴볼 예정이고요. 시작은 여기 있습니다. 원래 레이어를 많이 쌓았는데 그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20레이어 쌓은 거랑 56레이어 쌓은 거에 트레이닝 에러를 비교를 해봤을 때 원래는 레이어를 더 쌓으면 쌓을수록 더 에러가 적게 나오는 게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깊으면 깊을수록 좋다는 거에 대한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 그 원인을 찾아보고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는 그레디언트 베니싱 그리고 익스플로딩이랑 오버피팅입니다. 근데 이 두 부분은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뭐냐면 사실 오버피팅이랑 그레디언트 베니싱 같은 경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노멀라이즈 이니시에이션이나 아니면은 인터미디에이트 노멀라이제이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에러의 차이는 없어서 그러면 그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디그레데이션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모델이 깊어지면은 트레이닝 에러 레이트가 높아지는 현상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모델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성능이 좋아야 되지만 훈련 자체는 어렵고 그리고 모델이 최적화할 때 어려움을 갖는다는 얘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디그레데이션은 어떤 식의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할지가 레즈넷의 그 가장 큰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본 결과 레즈넷을 만든 개발자들은 그 얕은 모델에다가 복사층, 이거를 아이덴티티 레이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복사층을 넣어주고 그리고 아무 의미 없는 층, 즉 복사층을 뜻해요. 그 층을 넣어줬을 때 성능이 같거나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그게 같았고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아이덴티티 레이어를 넣어서 성능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 아이덴티티 레이어를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층을 쌓아줬기 때문에. 근데 그 층을 쌓아준 결과 다 그 아이덴티티 레이어를 넣은 것이 다른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훈련시키는 것과 동일하게 훈련도가 복잡하다는 겁니다. 또한 시간 복잡도도 그만큼 증가를 하게 돼서 이거는 그냥 레이어를 더 쌓는 거랑 큰 차이가 안 난다고 판단을 해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어야 했어요.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이 레즈넷의 구조인데요. 블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 레이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른쪽에 X 아이덴티티라고 해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는 쇼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레즈넷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이덴티 레이어를 추가를 하지 않았지만 추가를 한 거와 동일한 역할을 시켜준다는 것이 이 레즈넷 논문에서의 얘기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수식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직 그 자녀 학습을 위해서 해야 되는 리지듀얼이 식이 여기 보시면은 나오죠. 근데 죄송합니다. 쇼컷을 추가를 함으로써 학습의 속도는 빠르고 그리고 성능은 높게 나온다. 이게 그 레즈넷의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CNN 모델들이 한 레이어를 통과하고 다 통과하면 그리고 그 아웃풋들이 레일루랑 풀링을 거치고 그 풀링을 거친 레이어들이 그 값들이 또 다시 다음 레이어를 통과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레즈넷은 인풋이 그 중간에 해야 되는 레일루와 풀링을 이제 생략을 하고 바로 밑에 fx 즉 잔차만 이동을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구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잔차를 리지듀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식이 방금 설명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의도하던 hx가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최적화가 안 되고 잔차들이 0으로 되는 최적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비교한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기존 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숄컷 하나를 추가를 함으로써 문제를 되게 간단하게 해결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첫 번째 그 에러를 계산하는 거를 그래프로 나타내 본 건데 왼쪽이 실질적으로 원래 우리가 보던 거였고 오른쪽이 이 레즈넷을 사용을 했을 때 레이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히려 성능이 더 잘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레즈넷의 논문에 나온 그 구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숄컷들이 추가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레즈넷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즈 넥스트인데요. 레즈 넥스트는 이제 기존에 나온 레즈넷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새로이 도입된 어떤 아이디어가 추가가 된 스트럭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구조를 볼 건데 사실 이거 영어로 써야 되는 줄 알고 제가 그 중간에 받은 PPT가 영어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영어로 바꿨는데 아까 보니까 앞에 조들이 다 한글로 그냥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PPT를 만들고 설명을 할 때 다 한글로 고쳐서 오겠습니다. 영어를 잘하지 않는데 영어로 쓰느라 조금 힘들었는데 한글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레즈넷과의 차이점을 좀 보려고 하는데 채팅이 별 내용이 없네요. 뭐 질문 같은 게 있는 줄 알아서 예.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레즈넷이 아까 위에 보면은 이거 위로 안 가나? 이런 부분이 추가가 돼요. 그걸 residual 블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블럭들을 여러 개 추가를 한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거를 이제 내려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 residual 블럭의 개수가 많아짐으로써 그 성능을 더 높이 만드는 그런 구조였는데 다음 쪽을 보시면은 더 이해가 자세히 될 겁니다. 왼쪽이 그 레즈넷이고 이 오른쪽이 레즈 넥스트예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residual 블럭이 원래는 하나가 있고 이렇게 넘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면은 그게 아니라 이 블럭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만들어서 패스를 늘리는 겁니다. 패스를 32개로 여기서는 그 논문에서는 늘렸고요. 그러면은
논문에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커디널러티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 커디널러티는 그 집합의 크기나 집합의 원소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그 CNN 아키텍처에서 보면 하나의 블럭 안에 그 트랜스포메이션의 개수 그리고 패스나 브랜치의 개수로 이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그림에서 필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이 이 숫자를 보면은 64로 적혀 있잖아요. 이거를 이게 여러 개의 블럭으로 쪼갰습니다. 이 64개의 필터를 32개의 패스로 쪼개면서 이 각각의 패스당 4개의 필터를 필터 수를 줄여서 4개의 필터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알렉스넷에서 앞에서 설명했던 그룹 컨볼루션과 유사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알렉스넷에서 한 이유는 그 GPU 메모리 때문에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레즈넷에서는 이러한 연산이 정확도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레즈넷의 구조를 컨볼루션 레이어 내부의 레즈넷의 구조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왼쪽은 일반 레즈넷이고 오른쪽은 레즈넥스트입니다. 이 구성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은 레즈넷 같은 경우는 하나의 컨볼루션이 깊은 채널로만 되어 있는데, 레즈넥스트 같은 경우는 32개의 그룹 컨볼루션을 통해서 연상량을 낮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 내용 그 연산량은 줄지만 그 레이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같은, 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말씀을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계산량을 줄이지만 원래에 대한 그 퍼포먼스는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그런 장점을 만들었는데, 그게 여기서는 커디널리티를 통해서 그 장점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 논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룹을 나누는 거. 예.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선님, 네네. 어떻게 그 조금만 보충 설명해도 될까요? 네네. 그 원성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할 내용이 거의 없는데, 이제 하나 보태자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레즈넷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처음부터 잔차 학습을 했을 때 더 모델을 깊게 쌓을 수 있고 성능이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시작된 거는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모델이 깊어질수록 성능이 더 좋아져야 되는 게 일반적인 인식인데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 보았을 때 그라디언트 베니싱이나 오버피팅의 문제보다는 디그레데이션, 즉 학습을 시킬 때 그 단순히 테스트 에러가 낮아지는 트레이닝 에러, 그 오버피팅보다는 후연을 시키는데 트레이닝 에러도 높아지는, 후연을 시킬수록, 즉 이제 애초에 후연이 잘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모델이 깊어질수록 후연이 어려워진다고 판단을 했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이덴티티 레이어라는 게 이제 X를 인풋으로 들어갔을 때 똑같이 X가 나오는 그런 층을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층을 얕은 모델을 계속 추가를 했을 때 적어도 얕은 모델하고 깊어진 모델, 아이덴티티 레이어를 추가한 모델과 적어도 성능이 같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깊게 만드는 방법에서 아이덴티티 레이어를 이제 추가하는 것을 생각을 한 거고요. 근데 이것이 아까 원성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후연이 일반적인 다른 컨볼루션 레이어를 추가하는 것과 비슷하게 복잡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대신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해서 숄컷 X라는 것을 이제 후연을 시키지 않고 아웃풋 레이어에 더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아이덴티티 레이어와 같은 효과를 보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따져 보니까 HX에서, 그러니까 아직 안 잔차에 X를 더해주는 과정, 즉 이제 이게 잔차 학습이라는 형태가 된 것이다라는 것까지만
이해를 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추가하거나 아니면 질문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이걸로 잠깐은,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네요. 다들 진짜 엄청 많이 준비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 레지넷이랑 오늘 조금 중요시하고 넘어가셔야 될 게요. 그 엑셉션 모듈들이 그러니까 그 엑셉션이래. 인셉션에서 사용을 하는 그 인셉션 뭐라고 해야지 모듈이라고 해야 되나 그 레이어를 조금 주의 깊게 들으시고 또 레지넷에서 사용하는 스킬 커넥션 이러한 두 개념은 진짜로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잘 숙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원래는 40분에 끝낼 계획이었는데 많이 늦어졌네요. 다음에는 15분 이상은 넘어가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10분 동안만, 10분은 힘들고요. 5분까지만 5분, 그러니까 8시 5분까지 쉬겠습니다.